저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집에 출근한다고 나왔는데요. 온몸이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책, 그 고 신영복 교수님의 그 책 중에 처음처럼 뭐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따뜻한 시선과 깊은 사색이 느껴져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글에서 보면 겨울이 정말 추운 이유가 이렇게 봄의 새싹이 더 잘 돋기 위해서 겨울이 그토록 추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정말 추워야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글귀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던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추운 하루 어떻게 그 추위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팩트 사실은 똑같아요. 추운 겨울은 다 똑같지만 그걸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을 하고 보는지 희망을 가지고 보는지 또 아니면 너무 춥다고 이런 날 외에 제가 그러니까 뭐 출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팩트는 사실은 똑같지만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김영복 그 고 김영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가로서 27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단두대에 선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사형수였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되게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나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 처음처럼이라든지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것들을 책을 한번 다음에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코 그림이 많고 그 함축된 게 많아서 그 많아서요. 그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그 사색을 많이 한 책이라 그 읽고 난 다음에 또 두고두고 생각나는 책이에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 날이라 아침에 영하 8도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좀 벗어난 곳은 조금 더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6월 말까지만 제가 방송을 하고요. 그 3월 달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더 이상 함께 못할 것 같아서 또 그런 마음으로 팩트 같지만 제가 또 다른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멋진 그 뭐 VJ 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런 멋짐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팩트는 같지만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정말 그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가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정책자금 2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보통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중진공 융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중진공 융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라고 정확한 명칭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고 여기 밑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 혹시 적어놨거든요. 혹시나 방송 중에 제가 실수했던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물어봐 달라고 이제 그 메일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제가 바로 답변 못해도 며칠 안에 답변할 때도 종종 있으니까요. 답변 드릴 테니까 방송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메일 있으면 메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초콜릿은 늘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제가 지난주에 했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더 짚고요. 오늘은 그 자금 성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 중기청에서 융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이라서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신용으로 지금 자금을 주는 부분이죠. 뭐 시설은 시설을 담보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무슨 담보 대출로 받는 그런 자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원래 그 금리가 2%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어떤 자금 성향에 따라 고정 2%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지는 것도 있고 좀 높아지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 고용, 시설 투자에 대해서 우선 한다고 얘기했고, FTA 취약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요. 장기 자금 중심이어야 되는 거고, 기업의 뭐 직접 신용대출, 그 중진공에서 직접 신용대출 위주의 지원, 신용대출 위주의 담보 물건이 없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자금의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근로자 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액도 업종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저희가 만나는 중소기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조정 책자에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 책자 나올 때 보통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보셔도 되는 거고, 네. 네, 뭐, 개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 없으니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전략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금, 그 전략 사업이냐고 보니까 지금 밑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8대2, 전략 사업의 8이라는 그 자금이 10이라고 하면 8이라는 자금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법인의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구분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두 가지로 크게 자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 한도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45억을 기준으로, 그 수도권 제외는 50억 기준, 그리고 매출액 150억 이내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45억씩밖에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조금 한 기업에 많은 자금이, 한도는 이것만큼이지만 너무 많은 자원을 갔을 경우에 다른 기업의 혜택이 줄어드는 거니까 한 기업에 너무 몰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실무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70억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업은 예외적으로 더 많이 준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 거고,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거고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2%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되는데 원래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라고 하게 되면 0.4% 금리 우대해 준다고 하니까 1.7%인 거고요. 만약에 그 2%의 1억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매달 이자가 16만 6천 원, 6,600원, 16만 7천 원 정도 내시는 거고요. 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2년 동안은 아까 매달 한 20만 원 미만의 이자를 내시다가 그 2년이 지나고 3년째는 월 100만 원씩, 뭐 분기당 300만 원씩 갚아셔야 되는 거니까 갚을 때는 융자 같은 경우는 받을 때는 좋지만 갚을 때는 좀 힘드시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융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에서 뭐 직접 은행을 통해서 대리 대출도 해주지만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10의 7을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중진공은 그 자체로 은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융자는 그럼 어떻게 신청 접수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가 진단을 다 무사히 체크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고 나면 사전 상담을 이제 중진구 가까운 지역본부 근처에 가셔서 그 상담을 받으실 거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네. 지금 그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정책 기준이 2.3% 아직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제가 중진공에 직접 가봤을 때는 2%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직 이게 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저님 말씀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원래 한 이달인가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갔을 때는요 2%라고 얘기해 주고 작년이 2.3%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홈페이지 공고에는 아직 안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뭐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이번에 중진공에서 강의하는 것들을 직접 들었으니까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뭐 늦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일단 그렇게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사전 상담을 하고 나게 되면
네, 갔어요. 네. 사전 상담을 했을 경우에, 네, 했을 경우에 그 사전 상담을 가게 되면 우리 기업이 도대체 어떤 자금이 성향이 맞는지 잘 모를 경우에 사전 상담에서 해당 방문하시게 되게 되면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자금이 신청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중진공 자금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근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약도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요. 빨리 내가 받고 싶으면 자가 진단하시고 그 예약이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침 9시에 중진공 에서 지역 본부 내가 배정받은 본부로 가시게 되게 되면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좀 일찍 가서 기다리는 방법도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신 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온라인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다시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와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게 되면 실사가 방문되는 거고 방문되었을 경우 별 문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융자 대상의 기업을 평가할 때 기술성과 사업성, 뭐 미래 성장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술 사업성 평가를 좀 기본 등급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빨리 지나갈게요. 오늘 이번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융자 제한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네, 세금 체납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중진공 자금이, 세금 체납 같은 경우 융자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고 계시면 좀 처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금이 급할 때는요, 평소에도 잘 내는 세금이 있다가 이때 조금 체납이 안 됐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금 체납 경우에는 융자 제한 기업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럼 다른 부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지역 본부는 이렇게 수도권은 이렇게 많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제주도에 따라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저기 인터넷 찾으면 연락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해 보셔서 직접 여기로 방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요렇게 수도권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방문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로 중진고 가면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네, 오늘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출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요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크게 둘, 셋, 넷, 6개 자금 중에서 물론 세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창업기업 지원 자금, 투자 복합,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 자금 이렇게 6개의 자금이 크게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좀 4개 나눠져 있으니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기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에 이제 자금을 주겠다는 거고요. 1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개별 융자로서는 가장 자금 규모가 커요. 네. 원래 3조 6천억 원 전반기에 지금 자금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6조 5천억 원이 여기에 배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창업자 보통 창업 제외 업종은 숙박 여기서 말하는 음식 업종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창업 기업 지원 자금과 청년 전용 발음이 안 되네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과 구분되어 있고요. 네. 네, 1조 6,500억 원. 네. 그리고 이 일반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만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해 중인 자 7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였고 법인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개인 사업자 합쳐서 7년 미만인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 전용 창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가 이 자금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자금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크게 이제 이런 자금이라는 거고,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그 자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지금 2에서 2.3%라는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금리에서 0.3%를 차감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몇 살부터 뭐 청년이라는 것은 그냥 3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39세 몇 살부터라는 건 아직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네, 39세 미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만 39세 이하, 죄송해요, 이하네요. 이하. 네, 그리고 그 융자 조건, 운전자금은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융자 조건은 그 기준금리에서 0.4% 차감하고 있는데 요 두 청년 전용 창업 자금하고 창업 성공 패키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 2%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고 5년 동안은 이제 그 원리금 균등 상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운전자금 같은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해야 되는 자금이고요. 네, 요 두 가지 자금이 있다는 거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전자금을 6년 이내 3년 거치하고 3년 동안 갚으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뭐 대출 한돈 이렇게 묶인다는 거고, 예. 뭐 이렇게 직접 뭐 이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금이 투융자 복합금융자금인데요.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자금이기도 하는데요. 살짝 보고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자금은 1,500억 원이 융자 규모인 거고요.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 가치가 어, 거치 기간은 그 연장하기가 중진공은 좀 힘들어요. 네. 웬만하면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매출액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더더욱 더 힘드니까요. 그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거치 기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의 투자 요소를 결합한 복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한다라고 그 이제 그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하고 융자하고 투자가 좀 복합이 되어 있어서요.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복합 지원 자금이고요. 네, 그 이익 공유형 대출과 성장 공유형 대출로 구분된다고. 그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익 공유형 대출과 성장 공유형 대출 자금인 거고요. 이익 공유형 대출은 기술 개발 및 시작 진입 등 단계에서 미래의 성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됐을 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 가지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업력은 7년 미만 기업이에요. 네, 7년 미만 기업이고요. 성장 공유형 대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성이 커서 미래의 성장 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서 그 이제 이렇게 그런 자금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시장 진입이나 성장 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서 자금에 그런 자금이 있다는 거고 시설 자금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 자금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익 공유형 그러니까 융자 조건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하게 되게 되면 대출을 고정적으로 내다가 성과가 났을 경우에 성과 배분 그러니까 성과가 이자를 성과로 이자를 더 많이 달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간 0.5%를 주다가 그리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 4%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안 나면 그냥 처음에는 고정 이자를 0.5% 내다가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이익의 4% 한도로 그래서 이자 총 금액이 대출 원금 20% 한도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투자를 했을 경우 이익이 엄청나는 그런 기업들을 이익 공유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네 그렇다는 얘기고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 자금이 나간다는 거고 성장 공유형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표면 금리가 0.5%고 만기 보장 금리가 3%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표면으로 이자를 그냥 0.5% 내다가 이게 만기 시에 만기 보장 금리로 3% 마지막에 더 달라라는 부분이라서 요렇게 이제 성장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강했다는 거고 전환 사채라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해야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행을 내가 이 A 기업에 돈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냥 난 주식으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빌려줬던 돈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이 금액만큼 주식을 너 나한테 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낮다고, 내가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평소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환사채라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기업이 받겠다라는, 당연히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전환사채 인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런 기업만 이 자금을 주겠다는 경우도 있죠. 네, 전환사채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채라는 게 그런 의미의 사채가 아니고요. 우리가 네, 그런 의미. 전환사채는 뭐 이렇게 꽤 있는데, 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금을 받는다라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더 위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투자 요소가 융자의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이 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게 융자와 투자 요소의 복합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부분, 지금 표면금리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이거 완전 금융 상품에, 금융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이거랑 아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금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30분이니까 21분 지났어요. 넘어갈게요. 어디였죠? 네, 네, 요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성장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그죠? 10억인 거죠? 네, 아니 20억, 20억 이내인 거고,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 10억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빌려주는 거를 이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만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환사채. 네. 사채놀이는 아닌데, 예, 이건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 조금 설명 부분이, 이게 사채업자가 아닌데, 이게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 이렇게 베이스가 좀 많이 깔려야 되는 건데, 그까지는 오늘 그게 제가 과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전환사채는 그런 아까 뭐 사채업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전혀 아니에요. 네, 말씀드려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자금인데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업의 제품화 사업화 촉진 및 수출 품목 생산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부분인데요. 제품화나 사업화 촉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5,750억 원, 네, 자금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우리가 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자금인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 자금으로 구분되어서 두 가지가 움직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나 중기청 자금,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으로 참여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성공 완료한 기술에 대해서 자금을 이렇게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사업화하는 자금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허나 실용시장 또는 저작권이 등록이에요. 출원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에 인증한 기술에 대해서 NET, 전략 신기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자금을 준다는 거고, 그리고 뭐 국내 대학 연구개발에 대해서 이전받은 기술에 대해서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인증받은 이런 기업들, 부설연구소가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청에서 IP, R&D 전략 사업에 대해 참여해서 뭐 기술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 이런 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기술을 사업하고자 하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벤처 기업에 대해서 또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등 준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진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 부설 연구소나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준다는 거고, 그걸 당연히 평가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지원 그 자금인데요. 그래서 별표 1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이 되면 별표는 다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 이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금을 주겠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수출 계약 또는 수출적 실적이 보유한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 기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 설비, 우리가 뭘 만들려면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검사 장비 같은 것도 도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되는 거고, 또 원부자재도 구입해야 되는 거고, 시장 개척 비용 등에 대해서 운전 자금도 이 융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글로벌 진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요런 수출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 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 자금에 대해서 네,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제 그 세금 연체된 그런 기업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맞아요. 그래서 수출 계약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자금을 준다는 거고요. 수출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 해외 인증 획득 등에 관해서도 자금을 그 운전 자금을 지금 융자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융자 조건은 네. 그렇다는 거고, 시설 자금은 마찬가지로 3년 거치 5년 상환인 거고요. 운전 자금도 같아요. 그래서 기업당 연간 20억 한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 수출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0.3% 이제 낮춰서 차감해 준다는 거고,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예요. 왜냐하면 수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자금이 이렇게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수출 기간은 1년 이내의 자금, 이거는 1년 이내의 자금인 거고요. 그 수출품 선적 후 수출한 매입 정산. 그러니까 선적하고 난 다음에 돈 받게 되면 그걸 정산을 하겠다는 거고,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 자금이니까 네, 이건 조금 다른 거죠. 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는 기업당 20억 원인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이 5년 이내인 거고요. 기업당 5억 원 이내로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28분이네요. 신성장 기반 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8,800억 원 자금이 이제 융자 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신성장 유방 및 기술 사업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네, 이건 넘어가고, 신성장 유망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기술 사업성 우수한 기업, 고성장 가제령, 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의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이 자금이, 아까는 첫 번째 말씀드린 7년 이하고요. 이 자금은 7년 이상에 대해서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 FTA 취약 업종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신성장 유망 업종하고 이런 다른 협동화한 이런 자금들 같이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자금을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년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또 자금을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고, 고성장 가젤형 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연평균 20억 이상 상시 근로자가 네, 그 아주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 이런 자금들을 고성장 가젤형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7년 이상 된 네, 기업만 여기 들어가요. 7년 이상 된 기업. 네, 7년 이상 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네,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네, 시설 자금과 그 운전 자금하고 구분해서 자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0.5% 가산해서 그중금리에서 조금 더 높은 그 자금 융자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재도약 지원 자금은 어떤 거냐면 사업 전환, 구조조정이거나 재창업 요런 기업에 대해서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 사회적 기반 조성,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다시 그 재도약할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협동화 협업 자금은 7년이 안 돼도 네,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보통은 다른 고위급 자금은 7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건 예외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융조 자금은 2,550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환, 구조 개선 전용 재창업 자금이 있다는 거고 이 자금에 대해서 이 정도 자금이 든다는 거고요. 사업 전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 차지하는 사업을 사업 전환했을 경우에 이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중진공 융자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가능한 사업을 선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기 하자는 거죠. 네. 네, 뭐 친절하신 분은 잘 가르쳐 주겠고요. 또 아니면 좀 덜 친절할 수 있으면 좀 안 가르쳐 주시. 근데 요즘 워낙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저희가 알면 한번 훑어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FTA에 대해서 뭐 무역 피해가 뭐 이런 기업들도 준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 전환이라는 것은 기업 활력 제고법에 의해서 그 사업 재평은성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 준다는 거고, 그리고 뭐 구조 개선된 기업, 그러니까 좀 힘든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준다는 거고, 사업 실패로 재창업하는 기업에도 자금을 준다는 거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아까 중진공에서 그 프로세스로 진행해 보시고요. 가서 상담 받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제 가서 상담 받아 보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상가연합회 님께서 요거에 관심 있다라면 제가 오늘은 그냥 맛배기식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요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내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뭐 소상공인, 소기업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 자금을 체크해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중지금 홈페이지에 가서 자가 진단하시고 바로 네 가시면 돼요. 네, 그 중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오늘은 제가 이거 사이트 안 띄웠거든요.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메일로 넣어 드릴게요. 상가연합회님.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이 이제 마지막 자금인데요. 용자 규모는 750억 원인 거고요. 그래서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을 네,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2월 말까지니까 아직 2번 더 남았어요. 오늘 빼고. 네. 경영애로 해소 기금의 자금, 그러니까 네. 2월 말까지는 제가 방송해요. 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경영 애로 해소에 긴급한 자금을 소요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자금을 조성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 많은 기업들이 좀 작은 기업들은 긴급 경영 안전 자금 생각으로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이 자금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실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보통 1억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어떤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지 이제 자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어떠한 이유든 바빠서 무슨 이유든 바빠서 잘 못 보니까 한 번 보면 2번 보기 좋고요. 2번 보면 3번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함께 해주면 여러분들이 끝내 이해하기가 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얘기하면 가장 좋은 상태는 매니지먼트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셔서 저한테 다시 이런 정보를 다시 돌려주시게 되게 되면 그 시장에 이렇게 어떤 누구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저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해주시니까요. 한번 이제 보시고 내하고 좀 맞는 그 정보가 있으면 잘 챙겨서 보시고 또 이걸 보시고 더 깊이 파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같이 협업도 좋으시겠네요. 네. 이런 자금들이 있다는 거고 이 자금은 참고로 기준금리에서 1.05% 가산돼요. 이런 자금들은 아까 만약에 2%가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3.05%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연간 10억 원 이내 그 자금이 그 대출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가 자금이 기업에 보통 지원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막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 자금이 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또 막 그 직원 수를 갑자기 늘렸다거나 하게 되면 경영 애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 이 용어에 맞는 자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진공 자가 진단하시고 직접 가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이제 별표 1에서 업종돼야 되는 기업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긴급 경영 안정 아까 제가 일단 이 크게 6개 분류 안에서 중진공 자금은 이 성향에 맞는 자금을 주는 거니까 이 성향에 맞아야 돼요, 기업은. 네, 그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잘 챙겨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융자 제외된 업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중진공 자금이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참 어, 그 제가 이 자료 받았을 때는요, 긴급 경영 안정원 자금이 조금 줄었지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그 지금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게 보이려나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받았던 책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 가서 자료 받고요, 강의 들었거든요. 1월 말 2월 초에 갔던 것 같아요. 날짜는 잘 기억이 없는데요. 아직은 있다라고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규모하고. 직접 중진공에 관계되신 분이 얘기해 주셔서 그 말씀이 있다고 맞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중진공 자금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런 자금들이 있어요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게 되면 중진공은 정말 이런 자금 성향에 맞춰서 자금이 집행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론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지금 훑어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오늘은 이렇게 중진공 자금 네, 네, 부분으로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정책 자금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 집에서 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날씨 많이 추우니까 옷깃 여미시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번 처음처럼이라는 신용복 교수님의 제가 먼저 던졌던 기회 되시면 책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따뜻한 겨울을 보는 시각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